지역방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것을 9월쯤에 알게 됩니다.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볼 것과 보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안녕하세요. 거대토끼 선생님입니다. 방학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저희 학교도 다음 주에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원격 수업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유튜브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8월 말인데요. 작년에 저는 8월 20일 날 강론 인강을 다 들었습니다. 원래 스케줄이라면 8월 초에 강론 인강이 다 끝났어야 됐는데 저는 작년 4학년 때 5월달에 4주짜리 실습을 나갔고 또 6월달에도 4주짜리 실습을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인강을 켜보니까 인강이 120개 정도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들으면서 8월 말이 되니까 인강이 다 끝났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는 그날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음날 아침에 복습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아웃풋을 한 상태였고 그 외에 강론 공부는 따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기본 이론은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론은 너무 양이 방대하고 또 이제 한 텀을 돌리고 나면 뽀개기를 남들은 할 시점이라는데 한 텀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뽀개기까지 정말 이 상태로 복습만 한번 하고 나서 뽀개기를 하면 내가 시험장에 이걸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인강이 끝나고 나서 강론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강론 복습이 한 텀 끝나고 나서 뽀개기를 어떤 텀으로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강론 복습을 한 텀 빠르게 돌렸습니다. 8월 20일쯤에 저는 밴드 스터디를 만들어서 친구와 진도에 맞게 문제 풀이를 했던 것을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학교에서 피아노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중등 음악교육과에 재학 중이어서 서양음악과 국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감상 영역 같은 부분은 내가 외우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단을 외워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 백악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톨이나 장단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백악보를 보니까 분석을 할 수 없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따로 표시를 해놓거나 그때부터 민요는 한 장 정리 해놓으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목 옆에 적고 또 백악보를 봤을 때 어떤 장단인지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과학의 경우 저는 3, 4월에 기출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지구와 우주는 출제율이 낮아서 나는 강론 가면 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강론을 배우면서 지구와 우주가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나왔을 때 지구와 우주 한 세트를 날려버리면 나는 마음이 편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절대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기본 이론은 달달달달 외워서 펠드만, 아이즈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막상 나는 작품집을 한 번도 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작품집도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케줄러에 표시를 각 학교에서 인고 특강을 하는데 저는 인고 특강 스터디에 들어갔었어요. 저희 학교 공유 스터디에 들어가서 각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정리된 것을 이때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고 특강이 여름방학 때 진행되어서 강론 인강을 다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인고 특강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었는데요. 강론을 한번 보고 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과학은 실험을 정리해야 되고 실험의 유의점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 풀이집까지 한번 풀고 나면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저는
5학점만 들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학교를 갔는데 그 이틀 가는 것도 정말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혹은 재수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데 과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주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3일 공부하는 인고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 하는 장소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스터디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 모형, 총창한통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과정은 다시 내체표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학방류 둘로 나눴고요. 먼저 내체표와 성취 기준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전화로 스터디를 돌렸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했었던 성취 기준 스터디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언니 왜 영어 달달달달 안 외웠어? 난 다 외웠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외우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는 3, 4학년 영어 말하기 성취 기준 이야기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알락기 시판 주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를 하고 저는 잘 못해서 빈칸으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7시 반까지 하고 나서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랑 밥 먹고 출근시키고 독서실 갈 준비를 완벽하게 한 후 8시 반부터는 총창한통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춘파에 보시면 이렇게 4컷으로 나눠서 총창한 정리를 해주신 아주 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걸 하루에 2카드 정도씩 보면서 전화로 문제 내기를 했습니다. 문제 내기 예시를 들려드리면 학교급별 목표, 초등학교 교육 목표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이것과 이것에 필요한 이렇게 기다리면 일상생활과 학습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통합도 함께 보자고 해서 바생, 질생, 슬생, 밭을 슬질 이런 식으로 1, 2, 3 월화수목금 한 텀을 돌렸는데요. 지총 위주로 같이 봤습니다. 먼저는 그 삼각형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삼각형을 한번 물어보는 스터디를 했고요. 그 다음 삼각형 아래에 있는 것들 또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모형도 같이 외웠고요. 그 다음 막판에 가서는 내체표도 외웠는데 내체표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9시 독서실에 그 스터디를 마치고 가면 바로 교직론술을 풀었는데요. 전날 문제를 풀어놓고 책상에다가 문제와 답안지를 올려놓고 가서 바로 앉자마자 하거나 손에 문제지랑 답안지를 들고 가서 바로 휴게실에 앉자마자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했는데 학교에서 만나서 하는 논술 스터디가 있었고요. 그 다음 수요일마다 올리는 스터디가 있었고 자율로 올리는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10시쯤 넘어서 올리고 첨삭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첨삭해드리고 하면 11시가 됩니다. 11시부터는 모형 스터디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논술을 쓰고 나면 진이 빠져서 한 3, 40분은 그냥 시간 낭비를 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재밌는 켈리쌤 영상도 보고 폰으로 인스타도 들어가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신발장에다가 핸드폰이랑 아이패드를 놓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형 스터디 거의 매일 했고요. 모형을 진짜 잘하는 친구를 춘파에서 만나서 전화 스터디를 맨날 했어요. 근데 그분도 현역이었는데 진짜 완벽하신 분이어서 자극도 많이 되고 그분 덕에 모형 아래에 있는 것, 유의점을 줄줄줄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점심을 한 12시쯤에 모형 스터디는 한 12시 반에서 1시에 했었는데 모형 스터디 한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서 강론 복습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강론도 이때는 21일 텀, 15일 텀, 11텀, 5일 텀, 1일 텀, 1일 텀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요. 일단 계획을 짜실 때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니까 시험 전날에는 전범위를 보고 그 전날에는 교육과정 B를 보고 A를 보고 그 다음 5일에 그 전 5일 동안은 한 번 보고 근데 그 주말에 쉬는 거 고려해서 한 번 보고 그 다음
11텀으로 2주 동안 한 번 보고 15일 텀 보고 21일 텀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계획 짤 때에는 눈물이 납니다. 이거를 내가 몇 번만 보고 들어가도 시험장에서 꺼내서 문제를 풀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시험에서 생각이 나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승리의 기운을 전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론 복습은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요. 일단 과학은 실험 위주로 봐야겠다라는 결론을 그 전에 냈죠. 그래서 실험을 막 정리하기 시작하는 스터디에 들어갑니다. 제가 만약에 생명 영역을 정리를 하면 다른 분들이 뭐 지구와 우주, 운동과 에너지, 물질 이런 걸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5일 텀, 11텀 때는 사용을 하면서 원문이랑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스제트도 사용하면 좋은데 스제트 별로인 건 그냥 제끼면서 공부하는 능력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강론 단권화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구해서 수정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후에 5시에 항상 교학방 스터디가 있어서 3시 반부터 준비를 시작했었는데요. 한 4시 되면 정말 졸려서 한 10분에서 15분? 이 정도는 항상 잤던 것 같아요. 교학방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것을 9월쯤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 교학방을 물어보는 날이면 성취 기준에서 교실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정해진 기준 또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정한 기준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준을 정해서 분류할 때 학생들이 정한 다양한 기준을 존중하되 유의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분명하지 않은 기준일 경우에는 분류하는 것이 어려움을 인식하게 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스터디였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는 5시 40분 정도 되고 공부에 굉장히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남긴 김밥을 먹으면서 기본 이론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기본 이론은 20문제를 미리 전 범위로 해서 그 과목의 전 범위로 해서 준비를 해오는 거였어요. 문제를 내서 오면 문제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답을 분명하게 정해뒀기 때문에 나도 문제를 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것을 답하기 때문에 자괴감도 그렇게 들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각 텀을 제 문제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기본 이론 정리 문제 낸 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주 3회 정도 처음에는 과목을 돌렸고 하루에 2과목씩 이때부터는 하루에 2과목씩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랑 미술, 영어랑 과학 이런 식으로 같이 돌렸습니다. 기본 이론 스터디가 끝나면 한 8시 정도 되는데요. 이때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원래 다시 독서실에 돌아오지 않고 한 8시쯤이면 공부를 마치고 쉬었었는데 9월 중순부터는 불안해서 9시 반에 독서실에 다시 갔습니다. 이때부터는 낮에 못했던 강론 공부를 마구마구 달렸습니다. 강론은 제가 혼자서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진도를 계획한 대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계획만큼 많이 못 돌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 번 뽀개기 스터디도 구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은 속도로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돌리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단권화 스터디와 체크리스트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단권화 스터디는 제가 그때 다 못 만들어놨던 단권화는 필요해서 들어갔고 2학기 지도서 스터디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체크리스트는 요소를 정리해놓은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3, 4학년 속도도전 영역에 가면 속도도전에서 속도도전, 이어달리기, 배턴 주고받는 방법, 하는 방법 답은 안 적혀있고 체크리스트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 한 11시 반에는 집에 왔고요. 씻고 누워서는 다음날 아침에 스터디할 성취 기준이랑 내체표를 누워서 외웠습니다. 그러거나 다음날 아침 성취 기준 스터디가 없는 날에는 은주클립 선생님의 교육학을 보고 또 인스타 하삼교를 보면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실과 내체표를 외우면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과 내체표를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냥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제 시험 전날까지 거의 맨날의 루틴입니다. 초등 인고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전범위를 몇 번 받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볼 것과 보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뽀개기를 들어가기 전에는 꼭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